자, 이번 시간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또 보는 용어 하나 나오죠. 연립입니다, 연립. 자, 일단 연립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공통으로 외우세요. 공통. 공통 어디서 들어봤죠? 옛날 우리 1학년 때 공약수 할 때 공자가 공통이었죠. 공통. 또 공통이고 이거는 또 교점입니다. 나중에 교점. 또 나중에 그러니까 2학기 고등학교 가서 배우지만 교집합하는 게 있는데 이 말은 아직은 몰라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이 나오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거 연립과 같은 말은 연립은 공통이다. 또 그래프에서 교점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립이 나오면 공통이다, 교점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이 뭐냐면, 자, 이 식이 두 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이 아래도 뭡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이것을 이렇게 갈로를 묶었죠. 이게 연립이에요. 한 쌍으로 묶은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연립이라 합니다. 물론 식이 하나 더 있어도 돼요. 3개를 묶을 수도 있고 4개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개 묶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묶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각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데 각각을 2개로 묶었죠. 자, 이렇게 묶는 것을 우리는 연립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냐? 해는 뭐냐면,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만족시켜주는 XY 순서상이 여러 개 있겠죠. 또 아래에 있는 식도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순서상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다른 말로 공통으로 만족시켜주는 것. 그걸 바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해를 구하는 것을 그 연립 방정식을 뭐한다? 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하는 말은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 있는 그 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립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면 좀 쉽게 XY가 자연수라고 주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이게 없어질 거예요. 없이 다 보게 되는데 지금은 자연수고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하고 Y하고 더해서 6이 되는 값과 2X 더하기 Y는 10이 되는 값을 각각의 해를 한번 두 가지로 구해 봅시다. 자, 위의 식은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알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1일 때 5가 되죠. 2일 때 4가 되고 3일 때 3이 되고 4면 2가 되겠죠. 두 수를 더해서 6이 되니까 x가 4면 y가 2가 되고 x가 5면 y가 1이 되죠. 근데 x가 6이면 y는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이 0이 자연수가 아니죠. 필요 없죠. 되겠습니까? 자, 밑에 식은 x가 1이면 얼마예요? 2니까 y는 8이죠. x가 2면 4니까 얼마예요? 6이죠. x가 3이면 6이니까 y는 얼마? 4가 되겠죠. x가 4면 8이니까 y는 2가 되고 x가 5면 10이니까 y는 0이니까 이놈은 얘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아래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뭐라고 했죠? 개수가 큰 걸 기준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얘가 x가 10, 요 놈이 자체가 10이 되려면 x가 5까지가 올 수 있겠죠. 10이 되면 y는 0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된다 안 된다? y가 0이면 자연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이 x 값은 상대방 y 계수 1이니까 1 작아집니다. 그럼 4죠. 그럼 얘는 상대방 계수 2니까 2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x가 4면 y는 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줄 상대방 1이 하나 줄이면 3, 두 개 늘려야 되겠죠. 4가 됩니다. 하나 줄이면 2, 두 개 늘리면 두 개 늘어나면 6이 되고 하나 줄이면 1, 두 개 늘리면 8이 되죠. 하나 줄이면 0이니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기억식은 몇 쌍이 나오죠? 5쌍이 나오죠. 5쌍. 리연식은 4쌍이 나오죠.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은 해가 여러 쌍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x가 4일 때 y가 2, x가 4일 때 y가 2가 어때요? 똑같죠? 이 똑같을 때 이 두 개의 식, 즉 연립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해는 x가 4, y는 2 아니면 x가 4일 때 y는 2다.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다른 말로 공통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매번 이런 걸 풀 때 이렇게 푼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챕터부터는 이 표를 그리지 않고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XY를 바로 찾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런 기법으로 풀게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밑에 자, 5번과 6번을 보시면 자, 봅시다. 자, 5번은 먼저 자, 다음 보기 중 해가 얼마다? 1, 2. 자, 연립 방정식의 해가 1, 2죠. 그럼 이 해는 다른 식으로 적으면 x가 1일 때 y는 2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해다는 말은 이 위의 식도 만족식, 이 위의 식도 해고 아래 식도 해가 되는 공통인 해잖아요. 그럼 각각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1하고 2를 넣으면 더하면 3이 되니까 이놈의 해는 맞습니다. 자, 1하고 2하고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해가 맞죠. 따라서 이 해 1, 2는 기억식에 대해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1, 2를 넣으면 여기는 4고 1이니까 5가 되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아래 거는 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한번 해보면 1, 2를 넣으면 3하고 2니까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아니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아니죠. 저 x 이꼴 1, y 이꼴 2는 위의 식은 만족하지 않지만 아래 식은 만족하죠. 그리고 아래 식은 만족하는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1 넣고 2 넣어보세요. 그럼 2이고 6이죠. 그럼 8이면 되죠. 자, 1이고 2 넣어볼게요. 2-2는 0이게 맞죠. 따라서 이놈도 해가 되는 거죠. 저 우리가 해는 무조건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 x 1 넣고 2 넣으면 자, 여기는 5죠. 여기는 6이니까 5 더하기 6은 11이라서 되지 않죠. 자, 여기는 1 넣으면 얼마예요? 1 넣으면 2가 되고 여기에 2를 넣으면 2고 6이 돼서 8이 되죠. 자, 위의 식은 만족하지 않고 아래 식만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공통인 해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지그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6번은 자, x, y가 모두 다 자연수입니다. 다음을 표를 완성하고 자, 순수쌍으로 나타내시오 하네요. 그죠? 자, 1번 기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 하는 방법으로 3x 더하기 y는 13입니다. 자, 그러면 개수가 큰 게 x죠. 이 x가 최대한 올 수 있는 게 얼마죠? 5가 되면 15니까 음수되죠. 4가 되면 12니까 얼마가 되겠네요. 자, 4일 때 얼마가 될까요? 4, 3, 12니까 1이 돼야 되죠. 자, 3이면 얼마예요? 자, 상대방이 1이니까 하나 감소하죠. 그럼 상대방이 3이니까 3을 증가하면 4 되나요? 체크해 봅시다. 3을 넘어 3, 3은 9, 9 더하기 4는 13이 되겠죠. 다음
하나 줄면 2고 3개 넣으면 7이 되겠죠. 다시 체크. 2 넣으면 6이고 7 넣으면 7이니까 13이 맞죠. 다시 상대방 계수 하나 줄면 1이 되고 자 3이 늘어나면 10이 되죠. 다시 체크. 1 넣으면 3, 10 넣으면 10이니까 13이 되겠죠. 이제 하나 줄면 0이니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4일 때 y는 뭡니까? 1. x가 3일 때는 4가 되죠. x가 2일 때는 7이 되고 x가 1일 때는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3씩 자꾸 감소하죠. 그럼 여기 3 감소하면 얼마? 3이 감소하죠. 아까 전에 상대방 계수만큼 줄어든다 했잖아요. 3이 감소하면 얼마? 마이너스 2. 3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5. 3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것만 체크해 봅시다. 7 넣어보세요. 3, 7이 21.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은 쉽잖아요. 뭐, 2개 되기가 7 되면 되겠죠. 7이 되려면 6이죠. 그럼 얼마예요? 5. 4 맞나요? 3, 2, 1, 0이 되죠. 그죠? 이것도 보세요. 얘들은 개수가 똑같은 게 야를 잡아볼게요. 자, 보세요. x 더하기 y가 7일 때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얘를 잡아볼게요. 그럼 얘가 1일 때 얼마? 6이죠. 그러면 얘를 기준 잡았으니까 상대방의 뭡니까? 상대방의 숫자가 1이죠. 그죠? 맞죠? 자, 1이면 만약에 이걸 줄어들면 얼마 들어요? 이게 줄어들면 얘가 하나 늘어나야 되는데 7이 되겠죠. 그럼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2개 더하면 7이 되는 것은 맞죠? 이걸 늘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 반대로 는다. 이걸 반대로 는다 그러면 이건 얼마 되겠어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공통은 얼마가 될까요? 누가 공통이 되나요? 잘 찾아보시면 얘가 공통이 되죠. 여러분들, 이 공통은 이 연립방정식에서 1차에 관한 연립방정식에서는 꼭 하나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x 이퀄 3, y 이퀄 4가 되는데 순서상으로 적으라 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왜 한 쌍이 나오느냐? 우리 앞 시간에 이놈이 나중에 뭐가 된다 했죠? 직선이 된다 했죠. 이놈이 뭐가 된다 했죠? 직선이 된다 했죠. 이렇게 직선이 되어버리면 자, 우리가 연립은 다른 말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교점이 한 개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쌍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좀 어렵죠. 나중에 함수에 가서 다시 배웁니다. 물론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교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함수에 가서 배우니까 지금 여기서는 2개가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교점은 몇 개 발생한다? 하나 발생한다. 선생님이 연립은 뭐죠? 공통이라고 그랬죠. 또 함수에 가면 교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이 되면 교점이 한 쌍이 나온다.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몰라도 함수 가서 다시 배우니까 아직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